안녕하십니까? 시니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청춘만세 정보만세입니다. 소득과 재산이 적으시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요.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.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인데요. 총 우리나라에 178만 5천 명이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을 받고 계시고요. 네,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시려면요.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% 이내가 돼야 되는데요. 금액으로 보면은요. 1인 가구는 76만 4,444원, 2인 가구는 125만 8,451원, 3인 가구는 160만 8,113원인데요. 이렇게 이 소득 인정액이 이 중위소득의 32% 이내라 하더라도요. 이 부양 의무자 탈락 조건이 있어요. 이 부양 의무자라고 하면 통상 자녀로 볼 수 있는데요. 이 자녀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해도 생계급여 수급자에 탈락하고요. 또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해도 생계급여에서 탈락하게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이 기준 중위소득 32%에 해당하는 금액, 이 금액이죠. 자, 이 금액과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과의 차액을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합니다. 매월 20일에 입금합니다.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요. 만약에 1인 가구이신데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으로 생계급여로 선정이 됐어요. 그걸 얼마 받냐 하면은 요 선정 기준의 금액 76만 4,444원 빼기 본인의 소득 인정액 30만 원을 뺀 46만 4,444원을 통장으로 매월 20일 받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요. 만약에 소득 인정액이 0원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? 자, 1인 가구는 76만 4,444원을 다 받고요. 2인 가구는 125만 8,451원을 다 받고 3인 가구는 160만 8,113원을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생계급여에 해당하시면요. 통장으로 현금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으시겠습니다. 네, 두 번째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인데요. 우리나라에 총 151만 6천 명이 계시고요. 이 선정 기준액은요. 소득 인정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0% 이내입니다. 1인 가구는 95만 6천 이내여야 되고요. 2인 가구는 157만 3천 원, 3인 가구는 201만 원 이내여야 되는데요. 자, 앞에서 제가 생계급여 수급자가 178만 5천 명이라 그랬어요. 근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그거보다 적은 151만 6천 명이에요. 이 선정 기준액의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% 이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40% 이내면 당연히 의료급여 수급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더 적은 이유는 뭘까요? 네, 그것은요.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% 이내라 해서 의료급여에 선정이 되려고 해도 이 부양 의무자 자녀가 부양 능력이 있거나 이래도 탈락하고요. 또 부양비를 부과해서 선정 기준을 초과해도 탈락합니다. 만약에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소득 인정액이 40만 원이에요. 그러면 1인 가구 선정 기준액이 95만 6천 원이니까 당연히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녀가 어느 정도 사세요. 그래서 부양비를 추가해서 60만 원을 추가하면 최종 소득 인정액은 100만 원이 돼요. 그러면 이 1인 가구의 선정 기준액인 95만 6천 원을 초과해서 아쉽지만 탈락하시게 되시겠습니다. 그래서요. 이 의료급여에 선정되려면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. 첫 번째로는 일단은 수급 대상자의 소득 인정의 선정 기준액 이내여야 되고요. 이게 아주 기본 조건입니다. 두 번째로는 이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어야 돼요. 그러면 의료수급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요. 이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부양비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 추가해서 계산해도 선정 기준액 이내인 경우는 의료급여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의료급여가 되시려면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부양비를 추가해도 선정 기준액 이내인 경우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.
네, 이렇게 어렵게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. 첫 번째 일종이신 분들은요. 만약에 입원하시게 되면 1차, 2차, 3차 다 입원비를 안 내셔도 되고요. 외래를 이용하시면 1차는 1,000원, 2차는 1,500원, 3차는 2,000원 이용하시고요. 약국에는 500원을 이용하시게 되겠습니다. 자, 2종이신 경우는요. 자, 입원을 하시면 1차, 2차, 3차 다 10%씩을 내시고요. 외래는요. 1차는 1,000원, 2차는 15%, 3차도 역시 15%를 부담하시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으면 이것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요. 이 방문 요양이나 주야간보, 요양원 등 무료로 가능한데요. 근데 이 주야간보나 요양원 같은 경우는 식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식비는 별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. 또 65세 이상 틀니나 임플란트 입원 외래할 때는 5%에서 20% 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요.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많은 혜택이 있어서요. 이 의료급여는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이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는 큰 혜택이 되시겠습니다. 네, 세 번째는 주거급여 수급자인데요. 총 258만 4천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. 자, 선정 기준은요. 중위소득의 48% 이내고요.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1인 가구는 114만 8천 원, 2인 가구는 188만 7천 원, 3인 가구는 241만 2천 원 이내이시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. 네, 앞에서 설명드린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탈락 기준이 있었는데 이 주거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탈락 기준이 없습니다. 그냥 수급자가 이 상기의 소득 인정의 이내이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럼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 하면 자, 일단 1인 가구, 2인 가구, 3인 가구 있고요. 1급지, 2급지, 3급지, 4급지로 나눠지는데요. 만약에 1인 가구에 1급지에 계신다. 그러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5만 2천 원이고요. 2급지에 3인 가구다 그러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7만 5천 원입니다. 뭘 주냐 하면 이 상기 금액 내에서 임차료 수준, 전세나 월세 임차료 수준을 지급합니다. 그런데 이것도요. 이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 이내이신 분들은 이 금액을 다 주는데요. 만약에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초과하시면 이 지급금액에서 이 초과금액의 30%를 공제한 후에 지급을 받는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요. 이 자가가구 수선 유지급여가 있는데요. 이 주택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,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며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경보수 3년에 한 번 590만 원까지 지불하고요. 중보수 5년에 한 번 1095만 원까지 지불하고요. 대보수는 7년에 한 번 1601만 원을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마지막 네 번째 교육급여 수급자인데요. 총 30만 명입니다. 왜 이렇게 인원이 적냐면 교육급여는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이신 분들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적습니다. 네,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50% 이내고요. 1인 가구는 119만 원, 2인 가구는 196만 원, 3인 가구는 251만 원 이내의 분들이고요. 역시 여기도 이 부양의무자 탈락 기준이 없습니다. 이 상기의 소득 인정액만으로도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이 교육급여 수급자 혜택은요. 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교육활동 지원비 48만 7천 원, 67만 9천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고요. 자, 고등학생이신 분들은 교육활동 지원비를 76만 8천 원인데 요거는 연 1회 바우처로 지급하고요.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교과서 대금이나 입학료, 수업료를 다 학교로 지급해서 본인은 부담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해상급여 수급자가 있는데요. 어떤 부위냐면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만 해당이 됩니다. 교육급여는 해당이 안 되세요. 이 수급자가 출산이나 출산 예정을 한 경우는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. 네, 여섯 번째는 장제급여 수급자인데 선정 기준은요. 이것도 역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만 해당합니다. 이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외에도요. 기초생활수급자,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가 되면 추가 혜택이 있는데요.
첫 번째로는 양곡 할인 지원이에요. 1인당 한 달에 10kg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. 요게 25년 정가가 25,160원이에요. 근데 얼마 주고 사냐면 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이신 분들은 요 25,160원의 10%인 2,500원에 10kg를 살 수 있고요. 그 주거급여, 교육급여는 이 25,000원에 40%의 만원에 10kg를 살 수가 있겠습니다. 요거를 무한정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한 분당 10kg만 구매 가능합니다. 어떻게 신청하냐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매월 초 1일에서 10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외에도요. TV 수신료나 전기료, 수도료, 도시가스, 통신요금, 지역난방 감면도 있습니다. 이걸 어디 신청하냐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신분증과 요금 청구 고지서를 갖고 신청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요. 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시면 추가로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는요.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하실 분들은요. 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 동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청춘만세 정보만세였습니다.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